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부림까지 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오히려 도망을 가서 피해자의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한 사건이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경찰이 여자 경찰, 즉 여경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경찰이 왜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사건 내용과 그 논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1월 15일보다 앞선 2-3개월 전 피해자의 윗집에 한 남자, 즉 가해자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가해자는 4층에 거주했고 피해자 가족은 3층에 거주하였습니다. 4층에 거주하는 가해자 남성은 이사를 온 직후부터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족을 층간소음 등으로 지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놀랐네? 버릴까? 라고 말하는 등 가해자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엔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망치와 비슷한 것으로 피해자 집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며 피해를 주어 피해자 가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해자 층으로 올라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말하며 3층으로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말로 안 통하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를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로 치부하여 총 4차례의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가구 조정 요청을 하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른 취업 준비생으로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4층 가해자 남자가 현관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 딸은 혼자 있었기에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로 2명의 경찰이 왔지만 이번에도 일반적인 층간소음으로 판단해 어떠한 조치도 어렵다고 말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경찰을 이대로 보내지 못하고 울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라도 돼서야 경찰은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고 딸은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결정을 내리자 그대로 경찰은 4층 가해자 집을 찾아가 신고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얼마 안 있어 피해자 가족 부부가 도착을 하였고 남자 경찰, 여자 경찰 2명이 온 상황에서 남자 경찰은 남편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해자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3층이 아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자 경찰과 남편이 밑으로 내려가자 가해자는 몸에 칼을 숨기고 피해자 부인과 딸만 있는 3층으로 내려와 여자 경찰과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목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자 경찰은 이 광경을 보고도 3단봉과 테이저건 등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갑니다. 즉 3층에는 피해자 부인, 딸, 가해자, 여자 경찰 이렇게 4명이 있었지만 여자 경찰이 도망가면서 칼에 찔린 피해자 부인, 딸, 가해자 이렇게 3명만 남게 됩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혼자 남겨진 취업준비생 딸에게도 위험을 가하려고 하자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남편이 급히 올라와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더 웃긴 건 남자 경찰 역시 현관문이 닫혔다는 이유로 여전히 1층에 남아있었고 피해자 남편 혼자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사의 반응은 어이가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지원 케어팀이라고 형사 2명이 피해자에게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형사들은 여경이 빠르게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지원이 빨랐고 안 죽은 상태로 병원 온 것을 위안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자 형사는 가해자를 제압하려 내려친 칼이 가해자 것인지 피해자 남편 것인지 모르니 피해자 남편 잘못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되고 공론화되자 현재 이 형사 2명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해자를 막으려 움켜쥐었던 남편은 인대가 심하게 끊어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의 서장은 직위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도망간 여자 경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찰 채용 기준과 여경 할당제에 대해서 조정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경찰이 경찰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라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이 무섭다고 총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직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시험 기준이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라면 오히려 남자만 뽑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니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직무에서 여성을 좀 더 많이 뽑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훨씬 일을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 남자를 더 많이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이란 직업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나태함, 안일함이 이번 사건과 같이 한 가족의 여성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까요? 해줄까도 의문이지만 어떤 보상도 누군가에겐 엄마, 누군가에겐 부인, 누군가에겐 딸인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여자 경찰이 도망가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경찰이라면 남자 여자를 구분짓지 말고 차라리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을 둘지라도 같은 직무에서 남자 여자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남자 경찰과 피해자 남편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똑같이 비명소리를 들었을 텐데, 피해자 남편이 올라가고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를 남자 경찰도 충분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하고도 심지어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여자 경찰은 여자 여서가 아니라 경찰로서 자격이 없고 충분히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여자 경찰은 지원을 요청하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흔한 무전기도 없었으며 핸드폰도 없었을까요? 하필 무전기와 핸드폰을 경찰차에 두고 왔을까요? 현장에서 자기가 떠나면 피해자 딸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하는 동안 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피해자 가족은 4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취해버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렸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몇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맥락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신고하고 허위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되고 간절한 신고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찰이 깨닫고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단순하게만 철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이 남자 여자라는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젠더 갈등보다는 경찰이라는 그 직업 본질에 대한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직으로서의 여자 경찰보다는 저도 경찰 직무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직무로서 여경들이 활동하길 바라며, 현장직으로서의 경찰이 남자 여자 기준이 다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이번 사건으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직에서도 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제 의견을 비난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